최백운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최백운 교수님에게 이 공식적인 박수를 한번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한 게 최백운 교수님의 통찰.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일단 영문을 모른 채 박수. 왜 갑자기?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바이든 방한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모든 언론이 한미 동맹 강화 이런 헛소리 장렬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내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아니라 큰일 났다. 우리 경제가 미국 안보의 종속 변수가 됐다. 이 말을 딱 했어요. 그때 미국의 안보, 대중국 포위망, 미국의 대중국 정책 여기에 한국 경제를 종속시켰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우리 대통령은 오 땡큐 그러면서 막 엄지척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거죠. 나토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경제를 넘어 군사적으로도 포위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한국이 천명이 돼달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가가지고 원전 세일즈 한다느니 경우에도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소리 삑삑하고 돌아왔잖아요. 삑삑이란다 또 압수수색 당할라. 근데 얼마 있다가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인했더니 우리 핵심 미래산업인 배터리, 바이오, 전기자동차 이거 보조금 못 받는 유일한 국가가 됐어요. 뒤통수 세게 맞았지. 그리고 공장은 다 미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 핵심 산업 기반을 미국으로 다 옮긴다는 거야. 이런 호구가 어딨어. 또 그런 사이에 중국은 한국한테 슬슬 맛을 보여줄까?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가 그 수교를 맺은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넉 달 연속 무역 적자예요. 수교를 30년 한 달 전에 맺었거든요. 중국도 인위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 이거를 예견하신 분이 최백운 교수님 박수. 네, 그때도 대단한 통찰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 사이에 실현되고 있잖아. 제가 2019년 7월 달에 아베 경제 침략할 때도 제가 교수님 너무 배부르시니까 하나만 드세요.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은 미국 안보에 우리 경제가 종속돼 버린 것이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나 가고 있어요 계속.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몇천 원 올린다고 한 1년 동안 모든 언론이 최저임금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기사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위기인데 그런 정도의 기사가 없잖아. 이 감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스베이다를 꼭 봐야 돼요.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교수님 칭찬 다 했는데 들어가시죠 이제. 최백운 교수님 말을 들어야 돼. 네. 항상 맞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걸 맞춰요 아주. 자 오늘 뭡니까? 지금 총수가 말한 것이 압축적으로 나타내주는 경제 지표가 환율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 지표는 뭐냐면 돈의 가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을 발표를 했죠. 8월 달 8.3%로 나왔어요. 7월 달은 8.5%였었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식들을 다 투매를 막 던졌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5% 이상 폭락을 했으니까 막 인플레이션율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이제 그러니까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금리를 앞으로도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신호를 준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율, 물가, 금리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뭐냐? 돈의 가치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금리는 뭡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환율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돈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평가를 받느냐는 돈의 가치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돈의 가치예요. 물가, 금리,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다 돈의 가치니까요. 이 환율 속에 경제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최근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이제 진행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전자산 혹은 뭐 기축통화, 그러니까 뭐 달러라든가 유로화, 엔화라든가 영국 파운드화라든가 안전자산이라는 건 얘네들 통화는 안전하다 이거죠. 유럽의 19개 국가가 1999년 1월 1일부터 해서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로화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출범할 때보다도 더 떨어진 거야, 유로화 가치가. 유로화를 도입을 해가지고 유럽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개별 국가로서는 달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힘을 가지려면은 좀 합쳐가지고 단일 통화를 만들자.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유로화를 사용 안 하면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때는 그러니까 달러를 대체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유로화가 쫙 올라갔었어요. 금융위기 전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유로화가 도입했을 때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유로화를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환율만 보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145엔을 지금 목돈에 두고 있어요. 1달러당이요. 이게 언제냐면은 87년 9월 1일 날하고 똑같은 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통화 가치만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력하고 통화 가치가 일체화가 된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게 영국의 파운드화인데 영국이 19세기의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한테 밀리고 독일한테 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20세기 상당 기간 동안에도 파워를 누렸습니다. 경제력은 쇠퇴하기 시작해도. 근데 파운드화 가치는 사실상 역사적인 최저 수준에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로와 엔화, 파운드가 다 떨어지고 있다. 달러하고 통화 수합도 다 돼 있는 나라들이에요. 무제한으로. 근데도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 맨 끝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가 터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금융위기 설에 시달리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 빼놓고 엔화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25% 이상 떨어졌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다음에 파운드화가 한 15% 떨어졌고, 얘기고 유로화가 한 12%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 다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 19%나 올라가 버렸어.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처럼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네. 일로 방송에 나와 전문가들이 우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로화도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봐보세요. 호주 달러는 6.4%나 올라갔어, 올해. 오히려. 그러면 왜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유로, 엔, 파운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면서 환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이 한 17% 떨어졌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엔화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대부분 떨어진 게 6월달 이후에 떨어진 거야, 우리는. 떨어진 게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주로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주로 신흥국가도 통화가 막 속도없이 떨어졌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뭐 그런 이해가 가는데 예. 왜 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왔던 유로, 엔, 파운드 여기 보게 되면 뭐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그러니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들만 이렇게 속도없이 떨어지고 앉아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거기에 같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왜 이쪽에 들어가지? 이 전문가들이 유로화에다 비교하면서 유로화도 저 정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 정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엉터리들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라고. 가운데 있는 나라들 보시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싱가포르나 호주나 캐나다 정도 그렇죠. 국가군에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아예 경제 위기 국가가 아니라면 예.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들 주요 국가들처럼 확 떨어지고 있느냐? 그렇죠. 자, 엔화 가치가 왜 떨어졌느냐를 제가 일본 얘기 그동안 여러 번 했잖아요. 일본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돈을 막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경제 살리겠다고 한 거예요. 자영업자가 장사를 하는데 이 음식이 맛이 없어 안 팔려. 그래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출받아가 쏟아붓는다고 해가지고 그 장사가 살아나는 겁니까? 음식 맛을 재고를 해야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한 거야. 돈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투입을 한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의 경제력이 커져가지고 안전자산의 지위를 만들어냈어. 그 지위를 그냥 까먹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요. 자기들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찍어서 공급해도 괜찮다는 몰핀에 중독된 거야. 실제로 보게 되면요. 이게 유로존입니다. 달러를 기준한 거 봐보세요. 2008년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지난해까지 보게 되면 그냥 잃어버린 13년이잖아요.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번 닥칠 때였던 것이고 그 전에는 그렇게 쫙 올라갔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유럽도 대규모로 이제 돈을 찍어내고
금리는 제로금리까지만 내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경제가 잘 성장할 때는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쫙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유로화를 계속 찍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일본이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그렇죠. 우리 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 돈을 찍는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폭락할 일은 없다. 네. 믿고 돈을 찍어서 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외환위기 같은 일이 일어날 일은 없다. 자기들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하고서 막 찍어낸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린 것처럼 유로존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유럽 사람들도 수입해서 뭐 소비를 하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봐보세요. 유로존의 소비 지출액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유럽도 일본도 우리는 IMF 볼 리가 없고 돈을 찍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대처해 왔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의 진정한 실력이 지금 뽀록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본도 유럽도 영국도 야 니네가 주장하는 만큼의 돈 가치는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실제 돈 가치를 향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민낯이 드러나는 거야 지금. 그동안에 유로화 떨어져서 수출이라도 좀 관리했었어요. 수출이라도. 근데 지난해 12월 달부터 무역 적자로 빠진 거야. 계속 연속 무역 적자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럽도. 유럽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나오는 거지. 이제. 거기다가 돈을 엄청 찢다 보니까 국가 부채도 엄청 증가했잖아요. 이자 상환도 해야 되잖아. 지금 유로존이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요. 더 높다 보니까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면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올리기도 쉽지 않은 나라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 올라온 윤석열 정부의 실력. 근데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6월 1일 이후에 환율이야. 유로 앤 파운드는 그랬기 때문에 떨어졌어.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속해야 되는데 왜 못 속하고 있냐? 6월 달 이후에 한국은 거의 12% 떨어졌어. 6월 이후로에는 이 경제 위기설이 있는 국가군에 들어갔네? 그렇죠. 아까 올 초에부터 해가지고 한 17% 정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 빼게 되면은 그 5월 달까지는 한 4, 5%뿐이 안 떨어졌던 거야. 6월 달 이후에 다 떨어진 거야. 6월 달 문재인 이후에. 정부 말기까지는 네. 세계 평균 정도를 유지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수치로 확인되는 게 이 IMF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나라와 같이 가고 있는 거네 지금. 그렇죠. 경제 위기 국가군으로 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6월 달 이후에요. 이야.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거라고요. 자, 그 결과가 나온 게 올해 2분기에 성장률 0.7%, 1분기가 0.6%에 비해서 0.1%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 나오는데 이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소득도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실질 국민 총소득이라고 맨 위에 있는 저거예요. 2분기에 마이너스 1.3%. 이게 돈으로는 얼마냐면은 6조 3천억 원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실질 국민소득은 줄어들었다. 그렇죠. 이 요인이 뭐냐? 국외 순수치 요소수.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외국 상품들 소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수입해서요. 근데 이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크게 증가한 거야. 그래서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19조 적자에서 28조 적자로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환율이 왜 이렇게 됐느냐? 5월 달부터 9월 10일까지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91억 달러 흑자였었어. 같은 기간에. 근데 올해는 113억 달러 적자로 떨어져 버렸어. 특히 대중국 무역 수지가 작년에 같은 기간에는 82억 달러 흑자였었는데 올해는 33억 달러 적자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올해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도 보게 되면 플러스 65억 달러야. 이게 작년 거고 네. 이게 올해 거라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는 대중국 무역 수지가 65억 플러스였는데 네. 진짜 취임한 이후부터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5월 달부터냐고요. 문제는. 5월 달부터 중국이 사인을 보는 거겠죠. 맛을 한번 볼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부러 수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나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겉으로 얘기는 안 하죠. 우리처럼 경고죠, 경고. 그렇죠. 우리는 너희들한테 쓸 카드가 많어. 아니 근데 중국으로부터 이런 보복성 조치를 당하고 그럼 미국으로부터 좋은 대우와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 되잖아. 거기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야. 이게 바보라는 거지. 바이든 왔을 때 니네가 원하는 데 하긴 할 텐데 중국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그 보복을 상쇄할 만한 대가를 우리한테 줘야지 가지. 안 그러면 안 간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받고 중국한테도 야 니네 우리한테 뭐 좋은 거 안 주면 미국한테 다 줘버린다. 그래야 되는 건데 미국한테 다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쪽도 뺏기고 저쪽도 뺏기는 거지. 이런 바보가 아유. 작년에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제목이 포괄적 파트너십입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가지고 나온 제목이 뭐냐? 포괄적 동맹입니다. 파트너십에서 동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경제와 기술을 그러니까 미국 안보의 종속 변수로 만들어버렸다. 파트너십은 뭐냐면요. 서로가
호혜주의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해요. 군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이지만은 나머지 분야들은 주권국가가 아니니까 서로 주고받아야죠. 이런 관계로 잘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무너졌는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놓고 뒤통수를 맞았는데 뒤통수를 맞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호구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합니까요? 한국 돈 던지는 거에 베팅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대우 못 받고 중국한테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아이 바보 진짜 어머나 그랬어. 이제 갈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못 들은 걸로 해줘.